태친 원플러스 패드 2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원플러스의 최신 태블릿입니다. 알리에서 연말 세일을 해서 본체만 50만원대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끝나면 원래 가격은 60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본체 박스는 후면에 레드 컬러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박스 오픈이 가능합니다. 안쪽을 열어보면 레드 컬러가 본체를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태블릿을 꺼내면 안쪽에도 레드 컬러의 설명서 박스가 보이네요. 케이블도 USB A2C 타입의 레드와 화이트 조합으로 이색적입니다. 설명서는 한국어는 없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원플러스 패드 2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원플러스 마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선의 디자인인데 측면을 평평하게 깎아서 지문 인식 버튼이 보이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전원 버튼과 3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포코핀이 있고요. 오른쪽에 전원 포트와 이쪽도 3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곡선을 강조한 유선형 디자인은 아이패드 9세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9세대 디자인이 유선형을 강조해서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최신 제품답게 얇은 베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10.2인치 마지막 홈 버튼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화면 크기 대비 태블릿이 큰 편에 속합니다. 오늘 비교할 제품은 아이패드가 아닌 갤럭시 탭입니다. 갤럭시 탭 S10은 스냅드래곤 8 젠3를 예상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큰 원망을 듣게 됩니다. 11인치 모델도 단종시켜서 11인치 모델의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분들은 갤럭시 탭 S9 모델이 마지막 제품입니다. 저도 갤럭시 탭 S10 모델을 구입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구입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9 11인치 128GB 와이파이 75만원에 구입하면 5G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갤럭시 탭 S9은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를 사용했는데 재고 처분 땡처리인 건 알지만 이 가격에 5G 모델을 구입해서 기분 좋습니다. 유심 트레이 슬롯을 열면 유심 넣는 곳과 TF카드 넣는 곳이 양면으로 있습니다. 11인치의 갤럭시 탭 503g으로 작은 크기에서 오는 강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12인치 제품이지만 588g으로 가볍습니다. 갤럭시 탭 S9 두께는 6mm입니다. 원플러스 패드 2 두께는 6.4mm입니다. 원플러스 패드 2 제품은 언어 선택은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이 없어서 일본어로 선택하고 나중에 셋 에디트로 로케이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 태블릿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살펴볼게요. 두 제품 모두 안드로이드 14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이 온UI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플러스 패드 2도 옥시전 O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은 스냅드래곤 8 젠2 8코어, 램 8GB, 스토리지 128GB입니다. 패드 2는 스냅드래곤 8 젠3 8코어, 램 12GB, 스토리지 256GB입니다. 기본 모드에서 측정을 하면 갤럭시 탭보다 더 성능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기타 설정에서 고성능 모드를 반드시 켜주고 사용해야 됩니다. 고성능 모드를 켜주고 측정을 하면 갤럭시 탭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D 마크 점수에서는 갤럭시 탭은 와이드라이프 최고 점수 12388점에 안정성 62% 측정이 되었습니다. 패드 2는 15121점, 안정성 81% 나왔고 22% 증감이 되었고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은 갤럭시 탭은 최고 점수 3841점, 안정성 57% 나왔습니다. 패드 2는 최고 점수 4429점, 안정성 81% 나왔습니다. 15% 증감이 있었습니다. 패드 2는 디스플레이는 12.1인치의 3K 144Hz IPS LCD 최대 900니트 밝기를 탑재했습니다. 올레드보다는 영상을 볼 때 안보 표현은 아쉽지만 책을 볼 때는 오히려 LCD 태블릿이 좋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갤럭시 탭은 11인치의 2K 120Hz 올레드 최대 밝기는 750니트 탑재했습니다. 11인치 갤럭시 탭 S8은 LCD였는데 갤럭시 탭 S9에서는 사이즈 구분 없이 올레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탭은 붉은 색감으로 보여서 액정의 색 정확도는 원플러스 패드 2 제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3K 해상도의 144Hz 주사율은 경쟁 제품들 대비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질을 비교해보면 올레드에 밀리지 않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LCD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 화질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 비율 때문에 위쪽에 렛터박스가 생기는데 아이패드와 비슷한 렛터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UI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원플러스 패드 2는 7:5 비율로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탭 제품들은 16:10 비율로 출시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원플러스 패드 2가 세로 비율이 더 높아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휴대성에서 원플러스 패드 2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에서 오는 강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비율과 크기 차이를 보면 11
11인치 갤럭시 탭은 길쭉한 디자인이라서 원 플러스 패드 2는 아이패드의 넓은 액정의 장점을 취하고 11인치 갤럭시 탭과 비슷한 휴대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원 플러스 패드 2는 7:5 비율은 PDF 문서를 볼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문서를 띄웠을 때 낭비되는 공간 없이 PDF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A4 용지를 출력해서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크기와 비율에서 오는 장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은 하단에 홈 버튼을 켠 원 플러스 패드 2도 작업 표시줄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단에 작업 표시줄을 켜서 보여드리면 하단을 길게 누르면 표시됩니다. 빈 공간을 선택해서 작업 표시줄을 갈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서 UI 설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도 잘 만들었는데요. 갤럭시 탭은 3개의 앱을 화면 분할을 하게 되면 비율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패드 2는 3개의 앱을 화면 분할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어서 확대해서 보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의 장점만 모아놓은 느낌이고요. 전체 화면을 누르면 한눈에 분할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 화면을 돌렸을 때는 이렇게 원하는 앱만 크게 볼 수 있고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어서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세로 화면에서 화면 분할을 사용하면 분할된 화면이 세로로 길쭉하게 표시되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탭은 전면 카메라 12메가픽셀, 후면 카메라 13메가픽셀입니다. 패드 2는 전면에 8메가픽셀, 후면은 13메가픽셀 카메라 있고요. 동일 사물을 놓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비교해 보면 색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스플레이 색감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물에서도 원 플러스 패드 2는 따뜻한 색감을 보여줬는데 갤럭시 탭 S9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탭은 스피커는 오른쪽에 2개 있고요. 그리고 총 4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AKG 사운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따 원 플러스 패드 2와 사운드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원 플러스 패드 2는 스피커가 무려 6개나 있어서 사운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갤럭시 탭의 4개의 스피커에 비해서 사운드 조정 옵션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공간 오디오 조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켰을 때입니다. 홀로 오디오 기능도 있는데요. 자동을 놓고 들어볼게요. 맞춤형은 오디오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사운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원 플러스 패드 2는 고음에서도 찢어지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음악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 탭은 와콤 EMR 방식의 S펜이 기본 동봉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 펜 하나만 보고 갤럭시 탭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갤럭시 탭 S9부터 펜의 위치 상관없이 부착이 됩니다. 패드 2는 펜슬과 키보드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펜슬은 가죽 느낌의 질감 처리를 했고 여유 펜 쪽은 한 개 동봉되어 있습니다. 부착되는 부분만 평면이고 위쪽에는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곳이 없고 충전 포트도 별도로 없어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원 플러스 패드 2는 삼성의 S펜처럼 충전하는 포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펜을 쓰면 아무것도 안 써지는데요. 그렇다고 건전지를 교체하는 제품도 아닙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펜을 연결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및 업데이트 메뉴에 스타일러스가 보입니다. 여기에 펜을 부착하면 이렇게 페어링이 진행이 됩니다. 마치 아이패드를 연상시키는 페어링 방법인데요. 이렇게 페어링이 연결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펜 인식이 되고 배터리 표시도 됩니다. 펜슬의 필기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기를 할 때 사각거리는 효과음이 들리네요. 그림을 그릴 때 펜의 필압도 인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기본 필기 어플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펜으로 놓고 필기를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만년필로 필기를 하면 필압이 동작되면서 안드로이드 최강 앱인 노트쉘프 앱에 필기한 느낌과 동일합니다. 연필로 필기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형광펜이고요. 범위를 지정해서 글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지우개 기능이고요.
펜슬 사운드도 끌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상세 설정으로 이동도 됩니다. 별도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필요 없이 기본 앱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년필의 필기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노트 쉘프 앱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타이핑을 하고 펜을 사용하면 글자를 텍스트로 변화해 줍니다. 갤럭시 탭의 필기감은 좋다는 건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갤럭시 탭은 뒤쪽에 부착하면 이렇게 충전 위치에 따라서 그림도 바뀌는 게 좋았습니다. 충전 표시와 부착된 펜의 위치까지 표시해 줍니다.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뒤에 부착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이미지 표현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 원플러스 패드 2 펜을 위에 부착하면 충전 표시가 나오는데요. 펜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탭 S9 키보드 커버도 함께 구입했는데요. 원플러스 패드 2와 동일하게 터치패드에 있는 키보드 북커버가 있는데 갤럭시 탭 S8 11인치에서 이 키보드를 사용해보니까 태블릿이 너무 뚱뚱해지고 무겁고 그래서 11인치 태블릿의 휴대성 강점을 퇴색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슬림 키보드 북커버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슬림 AI 키보드 북커버가 출시되었는데 AI 기능이 추가된 키보드입니다. 저는 그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갤럭시 탭 S9부터 뒤쪽에 펜슬 커버가 분리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펜슬 커버를 제거하니까 더 슬림해졌습니다. 키보드 무게는 282g이고 펜슬 커버를 제거하면 275g입니다. 제품을 자석으로 부착하게 되면 되고 포고핀과 연결해서 충전 없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 커버 없어도 이렇게 부착해서 휴대해도 되고 펜 분실이 염려되면 이렇게 펜 커버를 끼우고 펜을 넣어서 다녀도 됩니다. 대신 펜 커버를 부착하면 뒤쪽이 돌출돼서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슬림 AI 키보드 북커버는 처음 구입해서 부착하면 키보드 사용이 안 됩니다. 원 UI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슬림 AI 키보드 북커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키보드 박스도 개봉을 하면 후면 거치대는 안쪽의 설명서에서 거치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요. 키보드를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 키보드는 위치를 감으로 쳐야 됩니다. 터치패드 위치가 큼지막한데 느낌이 다르네요. 터치패드는 유리 소재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터치가 됩니다. 키보드 재질과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키보드를 포고핀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원플러스 패드 2는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무선으로 타이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한영 전환은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두 제품을 동시에 타이핑해 보면 원플러스 패드 2 키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쫀득한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 탭 S9은 플라스틱 키보드를 두드리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슬림 키보드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갤럭시 탭 S9에서도 터치패드가 있는 키보드를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9은 키보드 커버 펜 결합펜 무게는 794g입니다. 원플러스 패드 2 키보드 포함하면 926g입니다. 후면 커버를 올리면 1.08kg, 펜슬까지 포함하면 1.1kg으로 노트북 무게입니다. 무게가 무거운 대신에 후면 커버는 자석으로 부착이 됩니다. 각도 조절도 자유롭게 되어 제품을 편한 각도로 거치할 수 있습니다. 후면 커버를 부착하면 두께는 8.2mm 두께가 됩니다. 후면 커버만 부착하고 다니면 748g 태블릿이 됩니다. 스탠드 각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와 태블릿이 결합되는 부분에 자성이 없어서 이렇게 덜렁거리는 건 아쉽네요. 바닥에 거의 닿도록 최대한 눕힐 수 있어서 이 상태에서 펜에 필기를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1인치 아이패드와 비교해보면 키보드 커버를 착용했을 때는 위쪽으로 약간 더 큰 크기입니다. 11인치 갤럭시 탭과 함께 놓고 비교하면 원플러스 패드 2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갤럭시 탭 S9은 8400mAh, 원플러스 패드 2는 9510mAh입니다. 충분한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갤럭시 탭 S9은 32개 센서를 탑재했고 원플러스 패드 2는 27개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기본 필수 센서들은 모두 갖추고 있어서 두 제품 모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플러스 패드 2 제품도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고화질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 모두 종료할 때 전원 버튼과 볼륨 키를 동시에 눌러서 종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보면 지문도 많이 남고 빛 반사 차단도 안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건 시중에 판매하는 AI 저반사 필름을 부착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팅 시간은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원플러스 패드 2는 로크온 기능이 동작이 안 되는데요.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으로 이동하면 두 번 탭하여 잠금과 두 번 탭하여 화면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둘 다 켜준 다음에 홈 화면에서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을 끄고
또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라서 별도 설정하지 않아도 동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 플러스 패드 2는 성능, 디자인, 카메라 성능 모두에서 뛰어난 태블릿입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갤럭시 탭 S10이 스냅드래곤 8 젠 3로 출시했다면 지금보다 평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미디어텍 AP를 탑재해서 불만이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원 플러스 패드 2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점은 6개의 사운드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사운드 경험과 타 안드로이드와 차별화되는 7대5 비율의 책을 볼 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는 플리커링이 있는 OLED보다 LCD가 더 좋다는 건 말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원 플러스 패드 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